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탐사의 이윤걸입니다. 6차 핵실험 전후 김정은 중심의 중요한 정책적 변화들을 하나하나 짚어주고, 다음으로는 핵개발 인재들을 키워내는 주요 핵 관련 조직들, 또 어떠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지, 특히 영변 핵 연구기지 안에 있는 영변 물리대학이나 핵 기본 물질들을 어디서 기본 만들어내는 130일 지도국 같은 것, 그다음에 이 모든 핵 개발들을 컨트롤 타워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모르고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핵 컨트롤 타워인, 핵 개발 컨트롤 타워인 216 연구소와 관련된 문서도 하나 보여드릴 거고요. 이 과정 속에서 북한의 핵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위협에 와 있는지, 국제사회가 그러면 인정할 정도가 어느 정도가 돼 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주겠습니다. 9월 3일 제6차 핵실험 직후인 오후 3시 30분경 북한에서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TV의 이춘희 아나운서를 통해서 중대 발표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시험이 성공했다. 이번 시험이 방사성 물질 누출 현상이 없었고 자연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이었고, 확인된 바에 의하면 그 주변은 방사성 피해로 북한 주민들뿐 아니라 참여했던 사람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건 알려져 있고,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시하는 장비에서 재능 같은 것들이 조금 발견됐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공학적으로 보면 수소탄 실험의 보군가는 실험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논리도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당시의 핵실험의 규모와 폭발력입니다. 우리 기상청은 북한의 핵실험 당시 위력이 리터 규모 5.7로서 60킬로톤 이상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거의 5, 6배 이상의 위력이 증강됐습니다. 미국 CNN,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매체뿐만 아니라 노사르 또는 과학국제안보연구소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는 세계적으로 핵실험과 관련돼서는 공인된 몇 개의 어떠한 연구기관들입니다. 그 공식적인 발표하는 자료들은 많이 신빙성 있는 거로 발표되는데, 그쪽에서는 오히려 북한의 핵실험 자체로 100킬로톤, 다시 말해서 1메가톤 안팎의 위력으로 계산하기도 했습니다. 수소폭탄의 위력을 평균 대체로 1메가톤으로 보고 있는데요.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폭탄 실험 성공 주장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전제인 겁니다. 중국이나 인도와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도 핵실험이 처음 성공한 다음에 10년 내지 15년 사이 거의 다 수소폭탄 실험까지 복원갔다는 것은 이미 공인된 어떤 논리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성공한 그 과정과 시간을 보면 그 수준에 와 있다고 우리는 충분히 봐야 될 수 있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초치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 북한이 처음 수소폭탄을 언급할 때는 2016년 1월 6일 진행된 제4차 핵실험부터였습니다. 제6차 실험은 거의 5, 6배 나왔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2013년 7월 24일 당중앙 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수소폭탄과 다탄도 상용화를 심도 있게 추진하라고 김정은이 지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독투간 혼합 장약 구조를 가지고 열핵 반응을 순간적으로 급속히 전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구도로 폭탄을 설계 제작하라 하고 지시했습니다. 남들이 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독투간 방식을 취해서 군사무기 선진국들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지시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18년까지 10메가톤급, 1메가톤이면 수소폭탄이 기초 단계, 실험적으로 완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수준까지 북한이 연구하고 있다, 또 노력 또는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겁니다. 이거는 뭘 말해주는가 하면 우리가 그에 맞게끔 우리도 준비를 대응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고, 북한은 실질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화성 14형에 그걸 장착시키기 위한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실험 또는 핵 미사일 탄도화시킬 수 있는 각종 조직들이 북한이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죠? 216 연구소를 중심으로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 연구기지는 공식적으로는
영변이 핵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영변 핵연구기지 안에 영변물리대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변물리대학은 사실은 북한 내부에서도 최상위급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곳인데 핵 연구를 할 수 있는 모든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을 대부분 여기서 뽑고 그것들을 사실은 또 관리해서 핵물질까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기급 전 단계까지 130일 지도국이라는 공식적으로는 북한에서 나올 때 원자력 총국이라고 나라는데 그 130일 지도국이 있는데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군수공업부 직속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앙당 직속으로 130일 지도국이고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게 바로 216 연구소인데 216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김정일의 생일이 216입니다. 그만큼 북한 내부에서는 216 연구소의 어떠한 그 위치나 이름 자체로도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고 2006년 1차 핵실험 직후 김정일에 의해 설립된 겁니다. 그 차폐되지 못한 데서 실험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의 어떠한 상황을 연구하고 또는 조사했던 사람들이 북한의 실제 1차 핵실험이 플루토늄까지 했다는 것이 이미 확증됐습니다. 그 비밀이 나갔기 때문에 김정일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216 연구소는 절대로 차폐된 거 첫째로 하라고 해서 실제 만들어진 동기입니다. 30명 미만의 선발된 그 인원들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 사실은 관련된 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입수했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중국 그 어떤 모 지역에서 연락을 주고받은 겁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네, 준비해 주세요. 저와 21일 단등서 만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전 20일 오후에 심양에 도착해서 전화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에서는 이 사람이 평양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하루 이틀 있다가 다시 나와서 216 연구소에 관련해 가지고 문서를 줬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하고 저한테 말하고 뭘 하나 보내셨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국방위원회 216 연구소. 국무위원회 직속이라고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게. 뿐만 아니라 이 핵실험, 지하 핵실험을 컨트롤하는 조직이라는 것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30여 년 동안 끊임없이 뭐 핵을 뭐 양보한다 또는 뭐 육자회담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시도를 한다. 심지어 최근에는 2018년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핵을 완전히 뭐 다시 이렇게 회복시킬 수 없을 정도로 양보를 하고 국제사회가 북한 체제를 인정해주고 국제 제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딜을 했는데 결국은 다 뽕이라는 것이 이 오늘 이 문서 하나도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2016년 3월 6일 날에 지시를 한 문서입니다. 거기에는 자강력 제일주의를 구현하여 주체적 국방공업의 위력을 다져나가야 한다라는 논문인데 당과 군대의 책임 일꾼들과 한 담화 이런 것들을 논문화시켜서 공개한다? 이럴 때는 이게 헌법보다 훨씬 높은 실질적인 그 기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바로 제국주의자들, 다시 말해서 제국주의자들,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 말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한국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제재와 압력, 육자회담 같은 또는 뭐 북핵 폐기한다는 여러 가지 모션 같은 것들이 사실은 다 그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재와 압력, 봉쇄로 하여 나라의 경제 형편이 어려워지자 일부 일꾼들이 외자를 도입하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경제에 자본주의의 쉬를 쓸게 한다. 파리가 어떠한 이제 부패된 음식에 파리가 달려들어서 새끼를 낳으면 알을 낳으면 쉬 쓴다는 말 아시죠? 그 말이에요. 외자도 꾸려들여서 중국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개혁개방도 하고 뭐 이런 말을 많이 했지만 절대로 그것은 위험한 주장이며 김일성과 김정일의 전략대로 나도 자력갱생의 전략으로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때까지만 해도 자력갱생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김정은 시대에서는 자강력 제일주의야. 같은 뜻이지만 김정은이가 자기 우상화를 위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 건데 자력갱생의 전략으로 제국주의자들의 경제 봉쇄를 짓부셔버리고 경제 활성화의 불길이 타오르게 했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 자강력 제일주의를 자기는 영원히 틀어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원히.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2013년 3월 달에 김정은이가 핵 무력 병진 노선을 내놨잖아요. 그 다음에 2016년에 이상과 같은 새로운 논문을 내놨다. 핵무력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걸 다시 한번 공언한 겁니다. 특히 동시에 7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형 대구경 방사포 시험 사격을 지도한 데 대한 중요 보도 기사를 내보내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위력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못했는데 지난 시기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체적 국防공업이 만들어낸 정의의 첨단 무기를 그 적들의 살인 무기들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인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나름대로 홍보 전략을 지적했습니다. 선전 부문에서는 출판 선전물들과 교양망을 통해서 최근 국방공업 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소개 선전하는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라고 지적했어요. 핵미사일 개발하는 데 모든 걸 집중하다 보니까 북한 경제가 지금은 다시 회복되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의욕을 넘어서 체제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 한편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공개해서 북한 체제를 안정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됐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2023년 12월 30일 당정인의 8기 9차 전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남북과의 관계는 동포나 뭐 이런 거 통일하는 대상이 아니다. 아, 그러면 이제는 다른 국가로 이렇게 살면 좋겠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 되게 많죠. 아닙니다. 그 뒤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수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적대적인 교정국 관계로 핵무력을 가지고 타고 앉겠다는 걸 정확히 말했습니다. 군사적 위력으로 대한민국을 제압한 상황에서 경제적 자산들이라는 것들을 단순히 타고 앉겠다는 강도적 논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북한은 모든 것들이 핵미사일 완성에서 끊임없이 모든 과정을 스펙트럼하게 연구하고 있고 일정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그 위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오늘의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다음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그러면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이것을 누가 실질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쏠 수 있겠는지, 그 시스템은 명령 지휘체에 어떻게 됐고, 핵미사일 소형화시켜서 전술 핵무기화를 완성하려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는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